안타까운 게 생전에 맞아요. 몇 점 팔았냐. 그림을 방고는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거의 뭐 한 점도 못 팔았다고 할 정도로. 딱 한 점 팔았어요. 진짜요? 생전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동생 태호가 있었어요. 태호 반 고흐가 다행히 생활비를 좀 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그리고 이 그림의 좀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반 고흐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절을 겪고 그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저 그림이 사실은 정신병동에서 그린 거예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미술에 대해서 막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귀를 이제 스스로 자화상. 자르고 그린 자화상. 예. 그게 문제가 돼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고갱이란 화가가 네. 같이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술가 공동체란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야르의 노란 집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뭐 수익이 생기면 또 다 같이 분배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고갱이란 화가가 온 거죠. 근데 이 둘을 가리켜서 뭐 착한 고흐, 나쁜 고갱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고갱은 계산적이었고 고흐는 너무나 감성적이었던 거예요. 이 둘은 너무나 개성이 달라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싸우고 나서 고흐가 오늘 밤에 이제 면도칼을 들고 와서 고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고갱은 신고를 하고 너무 놀래서 떠나버렸고 둘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고 고흐는 그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밤하늘을 보고 그린 건데 저게 실제 왜 저렇게 별을 크게 그리냐 물어보니까 내 눈에는 별이 저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난 항상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항상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반 고흐의 그림에는 슬픔보다도 어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에 진짜 희망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은 저기 지금 뭐가 없어요. 그림에. 반 고흐가 지운 게 있어요. 뭘 줬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 산에 있는 나무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셉 전시관이면 따라다니겠어요. 저 따라다니죠. 궁금하니까. 왜안 지운 게 있으면 안 따라다녀 궁금해가지고. 지금 저 완전 푹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정신병동이잖아요. 뭘 지웠지? 창살이 없는 거예요. 창살. 딱 맞췄어요. 맞아. 창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 고흐의 눈에 창살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리지 창살을 않았구나. 지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또 안타까운 게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목숨 끊었는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생 태호가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근데 동생 태호에게 항상 미안했어요. 편지를 보면은 막 미안한 것도 있고 혹시 힘들어지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해라. 난 바로 유아를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동생 태호에게 자식이 생기고 또 일이 어려워져요. 그때 죄책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 그 까마귀 나는 밀밭을 그린 그 밀밭에서 권총으로 자신의 복부를 쏴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네. 근데 그 보면 왜 이렇게 그 수많은 화백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쪽이 좀 많긴 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근데 저는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살아서 거장인 거예요. 그렇지. 네. 힘든 삶과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된.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어요. 쏟아 부어야지 나와. 그때 나오게 되는. 맞아. 다음은 또 제가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에드바르트 뭉크. 절규. 명수형 나왔다. 저희는 명수형이라고 네. 부르거든요. 예. 근데 저게 이제 숨겨진 사연을 다들 모르고 보세요. 사실 몰라요. 저분이 뭘 보고 소리쳤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이 오해부터 풀어드리면 사실은 다들 똑같이 오해하는 게 저 주인공이 지금 소리를 지른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반대예요. 그 뭉크가 써놓은 글을 보면은 자연의 비명 소리가 끝도 없이 들려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절규는 뭉크의 절규가 아니라 자연의 절규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뭉크가 절규를 그린 게 생각보다 어려요. 몇 살이에요? 20대에 그렸어요. 아 진짜?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29쯤부터 그렸거든요. 네. 아니 이 사람도 사람인데 29에 저런 걸 그릴 정도면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찾아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이제 누나였는데
누나도 몇 년 뒤에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광신도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런 광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든 애를 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빨리 세상을 떠난 건 너네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뭉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어릴 때 꿈을 꾸면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나왔대요. 근데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사실 우울증도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감정이. 그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걸 그림으로 쏟아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가가 됐다가 어느 날 저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걷고 있었대요. 잘 보면 저 앞에 친구들이 있어요, 두 명이. 있네 뒤에. 저 좌측 중앙에 있죠. 네. 걷고 있는데 그날따라 붉은 노을이 새빨갛대요. 너무 빨갛대요. 우리는 보통 막 붉은 노을 보면은 아 예쁘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치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자연의 알 수 없는 비명 소리를 들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를 그린 게 이 절규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내 내면과 자연에 해당하는 것만 요동쳐요. 하늘이 막 요동치잖아요. 강도 요동치고. 친구는 가만히 있네. 인공적인 다리는 쭉 뻗어 있고 아. 친구도 쭉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사선구도로 가는 게 네. 불안함을 또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뭉크의 절규가 대표작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다들 절규만 알지만 뭉크가 80세까지 살았어요. 아 그래요? 이게 극초기작이란 거 아니에요. 오. 근데 뭉크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절규의 화가로 끝나는 화가가 아니에요. 그래요? 전 그래서 좋아요. 오. 이 태양이란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와 이거 처음 보는데요. 너무 멋있죠. 근데 이거는 네. 우리가 생각했던 뭉크의 그냥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림이네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뭉크의 작품이에요? 뭉크 작품이에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태양을 처음 본 거예요. 와 멋있다. 그리고 이게 전 처음에 뭉크 거로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신병동에 들어가요, 뭉크도. 근데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다른 화가 반고흐를 알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반고흐의 그림을 봤는데 뭉크가 뭘 느꼈냐면 나는 항상 죽음만 얘기하고 슬픔만 얘기하고 고통만 외치고 있었는데 이 화가는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산 것 같은데 어떻게 이 화가는 그림 속에 희망이 들어있을까? 희망을 읽었대요. 그때 뭉크가 좀 바뀌어요. 아 나도 희망을 그려야겠다. 그때 저게 뭐냐면 사실은 벽화예요. 그 오슬로 대학,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국립대학에 벽화가 있는데 그때 의뢰가 들어와서 뭉크가 대학생들이 볼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뭉크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나같이 힘들게 산 사람도 계속 싸우고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뭉크는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낫진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놀랍게도 노르웨이 화폐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요? 네, 저 그림이. 아하 이것도 참 우리가 이거 조셉 알아놓으면은 네. 이게 뭉크 그림이라는 거 노르웨이 화폐를 보면 이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뭉크하면 절규만 떠올리지만 저는 사실은 태양이 대표작이라고 생각해요.